제가 사개특위 할 때 사법발전위원회가 입법 예고도 되지 않고 구성됐다라는 문제 좀 지적한 거 기억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재판제도 개선, 사법행정제도 개선, 법관 인사제도 개편 이런 개혁과제를 총괄적으로 논의할 기구다. 이렇게 오늘 인사 말씀하셨는데 입법 예고도 하지 않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입법 예고는 자, 법제처장님. 네. 법제처장님. 네. 유권에서 좀 해보세요. 이렇게 중요한 총괄 논의 기구를 입법 예고도 안 하고 하는 게 맞습니까? 저희는 행정부 관련 법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유권에 그러니까 법조인으로서 물어보는 거예요. 맞다고 생각하세요? 법조인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하실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사법발전위원회 11명 중에 편향적으로 구성이 돼가지고 심지어 김명수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법원장 후보자 측 증인으로 나왔던 분 지인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거 좀 개선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직까지 안 하시죠? 연말까지 하신다면서요. 좀 더 추가로 공정성을 인정받을 만큼 좀 객관적인 분을 추가로 위원으로 위촉할 생각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위원이 계속 가실 거죠?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법원행정처 개편 방안에 대한 건의문 어저께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법원행정처 폐지,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폐지, 그 업무 자체를 분산시킨다는 의미고 그런 의미에서는 폐지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폐지가 아니에요. 지금 사법발전위원회에서 나온 안이 네.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력을 인정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합리화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법원행정처 폐지, 개편의 취지가 뭡니까? 왜 국민들이 법원행정처를 개편하고 심지어 폐지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취지를 얘기해 보세요. 그 법관들이 법원 행정처에 근무하면서 너무 자, 제가 알기로는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력을 견제하자. 왜? 대법원장이 법원 행정처를 통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는 법원을 민주화하자. 법관들은 행정에 관여하지 말고 재판만 열심히 해라. 이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 취지가 이번 발전위원회 행정처 개편 방안에 대한 건의문에 저는 전혀 미흡하다. 전혀 담기지 못했다. 자, 법원 행정처를 두 개로 쪼갭니다. 법원 사무처로. 법원 사무처는 또 대법원장 직속이에요. 그리고 사법행정회의, 여기 의장이 누구죠? 여기 나온 건의문에 따르면? 의장은 대법원장이죠. 네. 그 다음 위원들은 누굽니까? 법관들이에요. 뭐가 틀려졌죠? 사법행정회의 의장이 대법원장이고, 그 다음에 법원 사무처는 대법원장 직속이고, 뭐가 틀려졌죠? 그게 법관입니다. 대법원장이 의장이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를 논의를 한답니다. 뭐 인사권부터 시작해서 여러 논의를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무슨 제왕적 대법원장 제도를 견제하고 법원을 민주화하고 재판에만 몰두하고 그게 이런 안으로 구현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건의문에 대한 총평 한번 해보세요. 네, 행정회의라는 것은 위원회 형식이기 때문에 위원들 각자마다 자기 의견을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고 그에 집약된 의견이 그 결정이 되기 아니, 때문에 법관이 왜 꼭 들어가야 됩니까? 심지어 민주당 안보다 태보단 아닙니다. 민주당은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어서 물론 대법원장이 의장이지만 위원회 법관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안보다도 이 퇴보된 민주당보다 미흡한 안을 이 무슨 발전위원회입니까? 사법발전위원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개혁인 마냥 개혁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 그 위원회 형식을 하기 때문에 대법원장 혼자서 결정하는 건 좀 다르고.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장은 지금 그 사법발전위원회에서 나온 이 법원행정처 개편 방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어제 나온 거는 외부인도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것도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헌법에서는 그 사법권, 즉 사법행정권을 포함한 사법권은 저는 사법발전위원회에서 이번에 난 건의문 이거는 법원행정처 개편도 아니고 이거는 법원행정처를 합리화시키고 법원행정처를 개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법원행정처를 나누기를 통해서 그냥 보이게끔 눈에 보이게끔 그렇게
개혁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법원행정처는 폐지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법원행정회의가 됐던 그 이름이 뭐가 됐던 대법원장은 빠져야 됩니다. 그래야 제왕적 대법원장 제도가 개선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대법원장의 막강한 권력 중에서 대법관 추천위원회, 그 다음에 헌법재판관 추천위원회, 이 두 가지도 저는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지금 자문기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문기구죠. 네. 비법조인이 몇 명 들어갑니까? 비법조인이 7명 들어가요. 아니죠. 3명 들어가죠. 그죠? 예, 3명, 기본적으로 3명. 그 대법원장이 임의로 임명하는 사람이 4명이나 되죠. 임의로.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장 추천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은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6년 동안 대법원장은 무소불위에 견제받지 않는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유일하게 선출되지 않은 권력입니다. 이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 가장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거기에 핵심이 법원행정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겁니다. 법원행정 폐지가 답이에요. 폐지를 하고 이름이 뭐가 됐던 모든 인사 부분이나 모든 행정 부분은 그 회의에 맡기고, 또 대법관 추천위원회, 헌법재판관 추천위원회, 이것도 대법원장이 영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저는 법원의 민주하고 재판은 법관이 하고 행정은 행정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래서 법원이 합리적으로 재판에만 열심히 할 수 있는, 저는 그것이 진정한 사법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가 법제사법위원회에 들어왔다. 뭐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예, 그 헌법에 의하면 사법권, 사법행정권을 보하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인이 법원을, 그 사법행정권을 포함한 사법권을 행사한다면 그는 위헌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권력 분립에도 어긋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그 말씀이 맞지 않는 게, 헌법은요 사법행정권의 주체가 명시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원 조직법에 나와 있는 이 법만 개정하면 됩니다. 위헌이 아니라고. 예. 난중 보충 질의 때 더 하시죠. 그때 답변하시고. 예. 정 의원은 우리 장지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